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만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분 소개합니다. 뚱코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에 눈 온대요. 예. 아, 네네. 비 가려우세요? 아, 네네. 눈이 올 것 같아가지고. 네. 눈이 올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뭡니까? 네, 이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뭐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15일 날 오후에 현지 시간으로요. 아크 부대 방문 때 했던 발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자,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우리의 적은 북한인 것처럼 네. UAE의 적이 이란인 것처럼 우리와 이란이 뭐 좀 걸리는 거 아닌가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 그 국군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얘기거든요. 아크가 뭔 뜻이에요? 뭐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파견 부대 이름인 거죠? 아크 그렇죠. 부대. 네, 그렇습니다. 파견 부대인데 여기서 장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라 여러분의 조국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형제국의 안보는 곧 우리의 안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제국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라고 하고 이 UAE의 적이 그러니까 위협적인 국가가 이란이라는 말을 한 셈이어서 예. 이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받아볼게요.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5글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15일 발언은 이랬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네네. 외교 당국에서 이 즉각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의 외교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지랖이 넓은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오지랖이 넓은 발언이라는 것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의 영어상으로 이제 해석할 때 표현이겠죠. 또 이제 소식을 대외적으로 소식을 전달할 때는 영어로인데 totally unaware이라고 합니다. totally unaware. 그건 뭐냐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콩글리시를 발음 다시 해주세요. totally unaware. 언웨어는 뭐예요? unware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네. totally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다시 발음하면 totally unaw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발음하면 미국 사람은 알아듣습니까? 미국 사람 못 만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요. 예,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예. 자, totally unaware. 네.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단어. totally unaware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이렇게. 자, 요게 대통령이 이제 잘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 기자? 네, 그 타국 정상에 대해 쓰기에는 좀 외교적으로 좀 그게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그렇죠. 표현인데요. 네. 페르시아만의 연안 국가들 그리고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 신속하고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서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배 소장님? 제가 좀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영토적 차원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크기는 이란보다 훨씬 적죠. 이 이란과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국가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두바이, 아부다비가 있는 나라고 이란은 여러분들 영화 300 알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가 바로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뭐냐면 두 국가 사이의 세계 도서
지역이죠. 영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건 좀 끌끌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란과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사우디하고 이란 사이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 격앙되고 이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면서 예.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약간 사우디 쪽에 가깝거든요. 예. 이 우리가 수니파 그다음에 시아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사우디 쪽에 가깝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낮춥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끌끌어 보이는데 예. 경제로 보면 2017년 상황에 우리가 설명도 그렇고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협력 관계입니다. 또 하나 외교적으로도 최근 이제 대사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저 대사관계 저 성립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배 수장님 그 세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결국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완전 주적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적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수십만 명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요. 갔다 오셨어요 두바이? 네. 이 영토 면적을 아까 비교하셨는데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비교할 수 그러네요. 없을 정도로 네. 아랍에미리트 저도 찾아봤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한 2만 제곱킬로미터 작은 나라인데 7개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연방이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월드컵 작년에 열렸던 데는 어느 나라예요? 카타르죠. 거기는 어디 있어요? 카타르가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그 지도 보면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됐어요. 알았어요. 네. 저도 이번에 오늘 알았는데. 예. 사우디 이야기할 때 싸우지 말죠. 자, 그러면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의 지금 관계는 어떤 거예요? 지금 관계는 뭐 겉으로는 껄끄러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계는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UAE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전격 방문했었는데요. 양국 모두 관계 개선에 힘쓰자라면서 뭐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을 했던 바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UAE가 다시 이란의 대사를 파견한 상황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 UAE의 이제 최대 교역국 중 하나가 또 이란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여기 네네. 이란하고 UAE 그 그렇습니다. 해협 있잖아요. 이 세계- 좁은 데는 네. 36km, 37km밖에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30km 여기가 이제 그래서 세계의 하얗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많은 이제 분쟁 석유 지역화 될 수가 있는 예, 곳이니까. 운반 유조선이 지나가고 상당히 이 이슬람교는 수니파 시아파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적들이 또 많았었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란 외교부에서는 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냥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가타부타 설명은 안 하고요. 현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인데 왜 남의 나라 주적 관계 얘기를 합니까? 아주 강하게 격려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이죠. 네. 우리 정부하고 이란 사이에 좀 껄끄러운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이게 그 2018년 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제재 때문인데요. 그 우리 측에 이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 그 원화로 한 8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돈인데요. 외국에 지금 동결된 이란 자금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우리나라에 묶여 있고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나라로도 받아가야 할 돈. 네 그렇습니다. 석유 등을 이제 팔았으니까 그 석유 대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다라는 그게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행 창고에 있습니까? 8조 원이? 네, 그냥 계좌가 동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전까지는 그 우리와 이란의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의 핵 협상이 다시 타결돼서 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풀린다면 그 이란의 좀 그 우리나라와의 기존의 관계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외교적인 사안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외교적 말을 할 때는 플렉시빌리티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낫거든요. 굳이 이런 관계를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안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본전도 못 챙긴 경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난 외교는 정말 외교관들이 하는 이유가 외교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거죠. 신중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신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는 구체화될수록 운신의 플렉시빌리티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가 아주 뭐 다 살아나 있습니다. 이란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이 제재를 받을 당시에도 2006년에 우리 시청률 90%를 이란에서 기록했던 게 뭐냐면 대장금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맞아요. 대장금이 생각하고 이란에서 있거든요. 히트 쳤다 그랬죠. 인구가 9천만 명인데 1억에 가까운 이 인구는 제재가 풀릴 경우에 사실은 중동 최대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네.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면 이럴 때 빨리 누군가 외교 수장이 됐든 박신 장관이 됐든 이란에 연락을 해서 아이고 오해다 대통령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좀 주적이다 장병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제가 오늘 저 예. 중동 외교 전문가답게 막 설명을 해주시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부가 그럼요.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답변까지 다 그렇죠. 해주셨네. 그렇게 해버리면 외교부 장관이 빨리 전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의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주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좋은 설명에 좋은 대안에 네. 예,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설날 특집이죠. 예. 설날이라서. 네.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자, 참고로요 아크 부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에 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모티브로 된 부대로도 유명했던 부대입니다. 아, 그 보세요 태양의 후예 나왔던 그렇죠. 배우들이 입었던 군복하고 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이 그죠? 옅은 갈색인가요? 네. 자 하트 표시도 딱 하고 네. 그 예, 말이죠. 예. 갑자기 송혜교, 송중기가 생각나네요. 예. 자 오늘은 UAE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 듣고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이런 중천금 한마디가 천금과 같다. 예. 천금처럼 무겁다. 이걸 새겨야 된다. 또 무슨 해명하려고 이러시는 그런 문자 같아요. 예. 공부하세요. 나 몰라 국격 책임져야지.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돌아온 김성태 이재명 몰라입니다. 예. 자, 김성태. 예. 갑자기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인물로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 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TV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전부 뭐 생방송으로 네네. 수원지검까지 막 중계차가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입국했어요, 그죠? 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는데요.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고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회사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그 이재명 대표 측과의 관계 또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간 것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혐의가 뭡니까? 네, 뭐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그리고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의 이 대북 송금 의혹,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3억 원의 뇌물 공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게 핵심인데요. 자, 이 부분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는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아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모르고. 그러니까요. 만난 또 적도 이재명 없고. 대표도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관련이 아니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들어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납한 적이 없다. 무슨 네.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핵심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 있지만 북한에 송금을 한 것도 개인적으로 송금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대법원 선고 내용은 보면 대법원 선고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 무죄로 일종의 파기 환송 이 선고를 받는 그때 그 뭐 어벤져스급 변호진이 구성이 됐으니까 예. 그게 상당히 많은 변호사비가 지급되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 정작 지급했다는 것은 2억 원대니까 이걸 아마 이 쌍방울이 이 어떤 식으로든 전환사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대납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추정 또 의혹은 있는데 의심은 있는데 실제 그랬느냐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온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억인가가 그 쌍방울에서 이제 계좌로 보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변호사한테로 온 것도 아니고 네네.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그렇죠. 그 계좌로 들어왔다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 10여 명 정도의 쌍방울과 지금 뭐 이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사회이사가 됐든 관련되는 변호진인데 그중에 2명은 이재명 대표의 이 법률 또 대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다양한 뭐 이 법인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정확한 근거가 뭐냐. 네. 이것을 누가 규명을 할 거냐.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 귀국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했고요. 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 과정이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 공무상 비밀인 이 수사 과정의 상세한 보도 이것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보통 주요 피의자면은 검찰에서 다 감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방콕의 공항에서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는데 서울에 있던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다 인터뷰가 가능했고 오늘도 수갑찬채 인천공항 입국했을 때도 다 인터뷰가 가능했고 말이죠. 그럼 네네. KBS와는 또 단독이었나요?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검찰이 이제 관련해서도 아니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정이 전혀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다. 네. 그러니까 설명절 이전에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떠나서 부담이 되겠죠. 네. 빨리 좀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자 그리고 검찰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이제 설 이후에 소환을 했는데 언제 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또는 이제 30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27일이 더 분명한 날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출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대장동과 위례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네. 일각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5607님께서 아까 저 UAE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란이 주적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란 수출로 먹고 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공장에서 촬영한 둘레 여섯 분이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는 모르시겠는데 이분은 정말 이 생업이네요, 정말. 이란 시민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분들하고 찍은 사진도 보내셨는데 정말로 상업에 영향을 미칠까 진짜 걱정을 하시네요. 또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다음 외교부 장관은 뚱커벨 어떻습니까? 중동 국장 네. 이런 거 어때요? 중동 국장. 예? 간절히 하고 싶지만 제가 임명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청취자분들 5글자 소개합니다. 태양의 사고
아까 그 아크 무대 태양의 후예. 패러디로 야 대단하십니다. 태양의 사고. 야. 태양의 사고에는 제가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아 됐어요. 자장했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예. 또 다른 분은 바이든 2탄.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대통령과 윤핵관 끼어드는 나경원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윤핵관 의원들 비판하면서 연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그죠? 네, 오늘 나경원 전 의원 대구 동화사를 찾아갔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당선인 친분으로 찾아갔던 곳입니다.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당의 분열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화합하는 당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저 현충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네네. 배 수장님, 나경원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이 빠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를 보면은 출마 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보가 그렇잖아요. 현충원도 네, 네. 대구 동화사도 갔다 오고 이승만, 박정희 단양 그리고 구인사 갔다 김영삼 오고. 전 대통령을 묘소를 방문을 했고 이러면 이거는 출마 각이죠. 근데 네.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은 또 뭐 단념 각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전략 자체가 윤친 장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윤친 장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고 유럽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00억 달러인가요? 이 40조 원 가까운 MOU 체결을 와 대단하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OU인데요, 뭐 MOU. 네,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장반은 뭐냐면은 알아요. 바로, 예. 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반기를 건. 네, 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윤친 장반은. 누가 만들었겠죠. 제가 자꾸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신뢰를 상실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21일 날 돌아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토요일 6박 날? 8일간인가요? 네.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귀국입니다. 맞습니다. 토요일 그러면 맞습니다. 네. 토요일 이후에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뭐 결심을 밝히려고 그러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정상 기자?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이 대통령과 좀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좀 이런 의미가 아니냐. 만나줄긴 할까요? 글쎄요. 이 윤석열 해임을 대통령이 시켜버렸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소신이나 생각을 잘 굽히지 않는 타입이어서 뭐 네, 두고 쉽지는 않을 봐야 것 돼요. 같습니다. 예측은 불허입니다. 네. 지금. 네. 자, 하태경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우유부단하다 이런 비판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오늘 MBC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왜 그냥 출마할 거면 출마하면 되지. 네. 왜 재고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타진해야 될 이유가 뭐겠냐. 또 왜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을 더 숙고하고 타진하다 보니까 네. 굳이 이 여론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출마하면 되는데 이른바 출단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출마할 거면 출마하면 되고 단념할 거면 단념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태경 오늘 방송 내내 이 방송을 제가 뭐 어떤 이유에든 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네. 다 들었는데 상당히 답답해하더라고요. 네.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 그러면 출단단도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럼 네, 두 네. 분은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당 대표 출마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정상환 기자 간단하게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저기 안 한다. 안 한다 두 분 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5글자 두 분도 자 뚱커발부터 시작. 3, 2, 1. 제발요. 부끄럽죠. 뭘 제발.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적은 경솔함. 이 살아있네. 에? 적은 뭐예요? 경솔함이라고 적은 했습니다. 경솔함? 네. 뭔 뜻이에요? 경솔한 게 적인 것 같죠. 네. 적은 경솔함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